예전보다도 더 강한 태풍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개수면에 있어서는 보통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강도면에 있어서는 배가 되는 유형입니다. 태풍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니 최신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호 태풍 카눈,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 올라오면서 한반도 서해안을 지날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두 예상 경로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 시각 태풍 위치 그리고 예상 경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요.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진로를 바꿔서 우리나라로도 향할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고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태풍의 위치는 제주도 남쪽에서 한 8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통 기상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예보를 할 때 이제 오키나와를 기준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 영토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 예. 남쪽 한 8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중심 기압은 한 930헥토파스칼 정도로서 우리나라에서 태풍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매우 강에 해당하는 등급이고요. 예. 이동 속도는 지금 굉장히 느린 상태입니다. 1시간에 한 5에서 10km 정도로 매우 느리게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주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보통 가을에 올라오는 태풍은요, 제주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태풍이 빠르면은 1시간에 한 20km 정도 내외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르면은 하루에 한 400-500km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오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긴 한데요. 예. 현재 태풍의 이동 방향이나 이동 속도를 볼 때 뭐 그렇게 빠르거나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고기압 또 저기압 위치에 따라서 방향도 튼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태풍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모델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참고로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치 모델인데 좀 계산 결과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던 결과는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걸로 나왔다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결과는 서해안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낮에 올라온 결과는 우리나라 한반도로 직접 상륙한 형태로 돼 있어서 아직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기압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예. 이 더운데 지금 우리나라 상공의 서해안이나 우리나라 쪽에 지금 굉장히 세력이 강한 고기압이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확장돼 있는가가 현재 지금 각국마다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보면은 처음에는 동해 쪽으로 빠진다고 했다가 서해 쪽 이제 우리 본토에 상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변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한반도 서해안과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저쪽 동해안으로 그 태평양으로 계속 확장되어 있는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고기압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그 중국이 얼마 전에 그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상륙을 하면서 그 고기압이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로 변질이 되었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지가 현재 지금 다소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그 고기압 세력을 우리가 점점 정확하게 더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풍 진로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예상 경로를 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측하는 경로 그리고 미국 또 일본, 유럽 모델이 다 다르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예, 우선은 조금 용어가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기상청에서 예측한 결과는 현재 지금 대체로 비슷합니다. 한 8월 7일 아침 정도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8월 4일 정도쯤에 일본 쪽으로 이제 경로를 틀어서
한 8월 7일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 있을 것이다까지는 현재 지금 대체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네, 현재 네. 지금 그래픽 화면에서도 나오는 그것처럼 거기까지는 현재 지금 각국 기상청에서 예보한 결과는 비슷하고요. 그 그렇군요. 다음에 규슈까지 가는 위치 경로는 거의 다 비슷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예. 지금 현재 지금 각 기상청에서 예보한 결과이고, 네. 근데 이제 각 기상청에서 예보를 낼 때 컴퓨터가 계산한,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써 있는 아. 그 컴퓨터가 예산한 결과는 그 각국 기상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이제 참고로 하는 자료인데요. 예. 현재 지금 그 자료는 현재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경로가 다양합니다. 그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에 있는 고기압 세력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뭐 네. 서해가 굉장히 넓은데 관측 지점 뭐 한 10개, 20개 남짓밖에 안 되고 그러거든요. 동해안에는 더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상에 있는 고기압 세력을 정확하게 그 강도나 그다음에 경계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태풍이 접근해 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기상청의 예보는 비슷한데 마지막에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예측 모델이 정확했습니까? 사실 뭐 매해 그때그때 뭐 결과가 다르긴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크게 영향을 끼쳤던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사실 제일 정확하게 예보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로 개발한 수치 모델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결과가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전 11시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새로 바뀐 모델은 우리 본토를 지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측한 모델은 현재 지금 다시 또 결과가 바뀌어서 한반도로 마치 상륙하는 것처럼 8월 한 8, 9일 정도쯤에 한반도로 상륙하는 것처럼 또 결과가 나와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확실한 건 아니고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 9일쯤에 우리나라 내륙을 지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시각각 계속해서 경로가 좀 바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한 8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월 한 7일, 한 6, 7일 정도쯤에 이제 일본 남쪽으로 올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현재 지금 대체로 거의 모든 기관이 일치하게 예보하고 있어서요.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7일이니까요. 6, 7, 8, 9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위력이 점점 더 세지다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시기도 보통 그 태풍이 상륙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까? 주말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현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측한 결과가 최악의 상황인데요. 한 8월 9일 정도쯤에 마치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 예보 모델 결과는 나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요?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한 주말 정도쯤에 나오는 예보 결과라든지 혹은 기상청의 예측 결과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월요일, 화요일쯤부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가을 태풍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름 태풍 아니겠습니까? 여름 태풍의 위력도 조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먼 쪽, 한 대만 정도쯤에 현재 지금 태풍이 있는데요. 그쪽 해수면 온도, 그쪽의 바닷물 온도도 지금 꽤 높은 편이어서요.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한 형태로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 그 5호 태풍 지나간 중국 베이징 화면도 봤었는데 5호 태풍 그 독수리랑 비교했을 때 카눈 위력은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현재 지금 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도 가장 발달했을 때가 매우 강한 등급 정도까지 발달했었고요. 현재 지금 태풍 카눈도 현재 지금 강도가 매우 강한 단계가 있고요. 이거보다 이 태풍이 더 강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우리나라 어느 지점에 상륙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6월 세계 평균 기온이 뭐 100여 년 만에 가장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고 뭐 일부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그 1.5도 선을 이미 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더 지속되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긴 하는 건데요. 예. 현재 지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특히 엘니뇨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먼 적도 지역의 지금 바닷물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럴 때에는 태풍이 상대적으로 그쪽 먼 바다 쪽에서부터 발달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평소보다 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걱정이네요. 가을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면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름에 해수면 온도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이 예. 더 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앞서 봤던 그래픽에서 이제 서해안을 지나는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로로 지나가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가 위험 반원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어느 정도 지역까지 이 태풍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이 태풍이 정확하게 지금 서해안으로 지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그렇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서해안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이라든지 서해안 지역이 위험 반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서해안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데요. 태풍의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 강수의 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태풍 이동 경로 위력을 보면요. 남해안을 지나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약화되잖아요. 예. 보통 위도 한 35도, 30도 쪽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약화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태풍은 현재 예측하기로는 현재가 최전성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부터 접근하면서부터는 조금씩 강도가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날씨가 워낙 예측할 수 없게 크게 변하다 보니까 태풍 자체도 저희가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태풍, 이런 예측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될까요? 작년 흰남노도 사실 태풍 경로가 굉장히 이상한,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태풍이었었거든요. 올해 이 태풍도 현재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꺾이는 태풍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해상 쪽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기압 패턴,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평소에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런 것들과 조금 달라지면서 태풍 경로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예상 경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까요. 기상청 예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대비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